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3 지방선거 이슈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오늘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9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이달 중순부터 공천을 위한 경선에 들어가는 등 각 당이 공천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현안 이슈들이 부상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최관규 군산경제포럼 대표로부터 지역 현안 이슈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군산 시민들에게 먼저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관규입니다. 먼저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신 우리 금강방송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군산에서 태어나서 초중고를 군산에서 마치고 연세대학교에서 학부를 마친 다음에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러 떠나는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로 제가 아프리카에서 한 3년 무역업을 했습니다. 토고, 가봉, 카메룬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고 3년 후에 이제 프랑스에서 정치학으로 석사, 박사를 마쳤습니다. 7년 반 동안 공부를 했고요. 프랑스 핵정책을 공부한 관계로 한국에 돌아와서는 대동연구단지에 있는 원자력 관련된 연구기관에서 23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군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소신, 이거를 가지고 포럼 활동을 하면서 군산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5극 3특이라고 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너무나 5극 중심으로 흘러가서 이 3특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좀 소외받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3특에 해당되는 지역은 우리 전북을 포함해서 강원, 제주 뭐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전북과 군산은 어떤 발전 전략을 잡아야 이런 그 5극 3특 정책에 부응하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북과 군산이 발전하려면 5극 3특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이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 5극 3특은 무엇보다도 경제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경제권으로 묶여져 있는 지역을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생활권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군산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이라고 하는 지역을 둘러싸고 김제, 부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연결성도 있지만 어떨 때는 갈등적인 요소도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이 5극 3특은 경제권, 생활권으로 크게 분류를 하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행정 및 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작은 지역들끼리 아우성경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광역적인 규모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그렇게 이제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런 가운데서 우리 전라북도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이런 광역적인 차원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것들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나가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무진장 지역이 있겠고 완주, 고창, 정읍 이쪽 지역의 전주, 임실, 남원 이쪽 지역의 전통적인 지역. 그런데 이제 우리 새만금을 둘러싼 군산과 우리 김제와 부안이라는 지역은 아주 긴밀한 경제권과 생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군산은 이와 같은 지역 단위를 전문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군산과 김제가 부안이 가지고 있는 유사성과 경제성과 그 생활권을 긴밀하게 대립적인 구조가 아니라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거에 대한 서로 협력과 협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새만금 알리100 단지가 지금 지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알리100 단지의 지정을 놓고도 전남과 경쟁을 하고 있고 아직도 뭐 2029년까지는 한다고는 하지만 송변전 설비, 이 전력망 구축이 제대로 지금 구축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R200 단지 지정 전망을 우리 최 대표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R200에 대한 그 선도 주자로 준비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새만금 청이었어요. 그리고 군산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은 있었지만 실천 방향을 찾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새로 부임하신 새만금청의 김의겸 청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부분의 선두주자, 실질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이,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 부분에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들으셨게 알겠지만은 굉장히 이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동력을 주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필연이고 국가가 추구하는 지방자치제의 균형 발전과 우리 한국 전체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주변 환경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새만금에 대한 대규모 투자, 이것이 바로 이제 R200 산업단지가 지정될 수 있는 어떤 그 동력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전망을 하셨습니다. 자, R200 산업단지가 지정이 된다는 것을 가정을 해 보면 이 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산업단지에 기업이 어떤 기업이 들어올 거냐, 이게 또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산업, 어떤 기업을 유치를 해야 이 새만금 지역을 비롯한 우리 군산과 전북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제는 다행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들어섰는데 군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각광받는 지역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R200 산업단지에 채울 기업을 이번에는 정확히 우리가 유치를 시켜야 되는데 자동차, 모빌리티 밸류 체인을 할 수 있는 기업들, 전동화 부품이라든가 수전해, 그리고 경량 소재, 모터, 인버터, 열관리, 전장 부품, 이런 부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합니다. 근데 현대 자동차 그룹이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과 연결된 로봇과 AI와 수소 생산 공장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들을 계속 계열 산업으로 생태계를 구성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데려와야 된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앞으로의 친환경 에너지 수출을 하려면 R200 에너지와의 속성으로 연결된 에너지로만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 에너지로 바로 연료전지라든가 수전해라든가 수소 저장 및 운송 관련 기업들을 우리가 유치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제 가장 큰 전기를 잡아먹는 바로 그런 센터들, 기업이 뭐냐면 이 데이터 센터입니다. AI라든가 클라우드, 스마트팜, 식품 가공 업체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이와 같이 미래지향적인 산업체를 선별해서 그것들을 계속 유치를 해야만 앞으로 새만금 지역과 군산이 미래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현대차 그룹의 새만금 투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굉장한 뭐 어떤 우리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현대차 그룹의 투자만 바라보면은 이게 과연 제대로 우리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현대차 그룹의 새만금에 대한 구조원 투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예, 군산 시민으로서 대단히 기쁩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어떤 도시는 이번 투자가 단순한 9조 규모의 공장 설립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산업 지형을 다시 그리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근본 새만금 투자는 증기기관 개발로 시작된 제1차 산업혁명 이후에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친 후 우리 인류가 경험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산업입니다. AI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로봇, 미래 모빌리티, R200 기반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산업까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출발했다는 점에서 저는 대단히 의미가 깊고
이 부분은 그냥 군산의 새만금 지역을 하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산업혁명 이후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는 선두주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투자에 대응해서 우리 전라북도와 군산시 이 자치단체들이 여러 가지 이에 대응한 현대의 투자를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대단히 중요하신 질문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대부분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인구가 빠져나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열매를 따먹지를 못했는데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첫 번째, 새만금의 정주 여건의 변화와 혁신입니다. 교육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가정의 문화와 전통을 봤을 때 국제학교, 국제고등학교, 그리고 글로벌 인재들이 여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환경, 품격 있는 주거, 의료 인프라 구축, 세련된 국제적 수준의 문화예술 및 여가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복합적이면서도 중장기적인 그 변화를,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기 때문에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제2의 카이스트를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래 시대 정신과 기술을 선도해야 합니다. 미국의 MIT처럼 기술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과 접목된 언어학, 그리고 사회학을 접목시키는 노력 또한 같이 진행되어서 우리 국내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학생들이 찾아오도록 개방적인 글로벌 새만금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행정을 혁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감한 규제 혁신과 원스톱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지역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계획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인데 군산시와 전북특별자치도의 긴밀한 협의 및 협조가 절실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새만금공항은 3.5km 이상의 국제공항을 반드시 유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만금 신항 역시 기술과 물류 그리고 사람이 왕성하게 드나드는 국제항구로 자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해안 고속철도가 자리함으로써 진정 3포트, 이 3포트가 구비된 전북특별자치도의 관문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군산이 산업도시를 넘어서 인류의 미래 문명을 준비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투자는 새만금과 군산이 나아갈 이정표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기업의 이익과 도시 공동체의 삶이 멋지게 상생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행정통합에 대한 드라이브가 굉장히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광역적 차원에서 이 통합특별법이 지금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 단계에 지금 있는데요. 바로 이제 오는 6월 선거에서 이제 통합시장이 선출이 될 정도로 7월부터는 이 통합 전남 광주 통합시가 지금 출범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군산은 비록 광역권은 아니지만 어떤 지역과 통합을 해야 발전을 위한 어떤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싶고요. 특히나 지금 그 작년에도 군산과 김제 부안 이 새만금 특별지자체를 설립을 해서 협력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번에는 이런 그 통합의 어떤 움직임에 동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성장과 집중, 연결과 확산, 그리고 인계점 이상의 생산 기반 확대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새만금을 둘러싼 부안과 김제와 군산의 통합은
제가 볼 때는 필연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 세 개를 묶을 수 있는 중요 기반 시설이 아까 말씀드렸던 공항과 항만과 철도를 이 세 지역의 공통 지역에 둠으로써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개의 영역의 그 전략적 활동이 긴밀해지면 궁극적으로 행정 통합을 향한 정치적 협의를 기반으로 해서 행정 및 재정 기반의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걸로 확신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분명히 5국 3특이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긴밀하게 잘 맞는다. 이런 쪽에서 필연적으로 이제는 앞으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이유와 중요한 필요성을 나누는 시간이 잠시적으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내년부터 추진될 전망입니다. 도내에서는 제2차 혁신도시,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집단적으로 집적화하는 것이 이제 익산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들도 이제 익산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지역에 맞는 그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도 이런 상황에 맞춰서 공공기관 유치를 해야 될 텐데요.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군산은 미래 산업의 핵심인 AI 기반 데이터 센터, 로봇 산업, 그리고 수소 및 아리백 기반 풍부한 에너지 구축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 이 군산에 맞는 유치해야 되는 그런 기관으로 보십니까? 예, 미래기술 산업 관련해서 공공기관인 과학기술부 및 다양한 연계 연구기관들을 유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전의 연구개발 특화단지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들과 긴밀한 협의 및 협력을 통해서 분원이나 테스트베드를 유치해야 합니다. 대덕 연구단지는 이제 꽉 찼습니다. 더욱더 부지가 모자랍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실험 및 실증 시설이 부족한데 배후 연구단지의 그 위치로서 군산의 새만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AI, 로봇 등 미래 산업과 연결된 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에너지연구원, 화학연구원, LG전자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인력 양성 및 본격적인 R&D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소산업진흥원 등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유치해야 합니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했듯이 장기적으로는 산업자원부를 유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새만금 신항 개항이 머지않았습니다.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이 이제 두 개의 항구로서 운영될 계획인데요. 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이 이제 이렇게 두 개의 항구가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차별화되고 기능이 확실히 구분돼야 어떤 효율화가 이루어질 텐데요. 어떤 식으로 이 구별을 해서 이 두 개의 항구를 운영해야 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실 군산 김제부안은 반드시 전북 차원의 지역 지자체를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존 군산항은 이 신항과 군산항과의 이 어떤 그 관할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좀 더 시간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전제하에서 이 투포트 시스템을 한다고 한다면 기존 군산항은 자동차 수출, 사료, 곡물, 철강 등 벌크 선박, 연안 해상물류, 해양관광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새만금 신항은 대형 컨테이너 허브항, 아리백 연계 미래산업 수출입 지정항, 거점항, 수소 및 미래에너지 물류항, 그리고 스마트 자동화 항문으로 전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확실히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구별을 해서 차별화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군산항이 문제지 않습니까? 네. 이 군산항이 이제 폐항 위기에 있다. 바로 이제 그 퇴적토가 많이 쌓이기 때문인데요. 이 퇴적토 처리가 참 골칫거리 중에 골칫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은 금난도에 의해서
제2투기장을 건립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 준설토를 갖다가 쌓아놓자, 뭐 이런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준설토는 이 퇴적토는 쌓일 텐데 그때마다 이 섬을 만들어서 금난도나 제2투기장 같은 섬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쌓아놔야 되겠느냐,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준설토 대책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군산항은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첫째는 토사 유입으로 수심의 유지 비용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적으로 준설을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산업 물동량이 줄어들어서 경제성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준설로만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항만 특성상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역할을 나눠서 특화하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 네. 그러다 보면은 그 항만에 맞는 배들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준설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우리 새만금의 매립 비율이 4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주연 지역에 대해서 그 토양의 성격에 대한 과학적 이견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지식으로는 이 준설토만으로도 충분히 새만금 지역의 메리트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준설을 해서 이 부분을 하면 한 2억 4천 입방미터 정도가 나오고, 금강 하류 지역, 금강 하구댐 위에 있는 지역에서 한 1억 세제곱미터 정도를 유치를 하면 지금 나머지 새만금을 메꾸는 데에 한 7억 정도, 7억 세제곱미터의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줄어드는 것이 한 3억 그 세제곱미터의 그 흙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시간이 해마다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한 3년, 4년에 걸쳐서 지속을 하다 보면 매립과 동시에 새로운 물동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매립토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 새만금 신항에.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당연히 이 부분을 활용을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준설을 위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준설 대비 예산 확보에 대한 목표와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때에 이 준설토 문제와 군산항의 유지 그리고 활용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강방송에서 시민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중요한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군산과 더불어서 국제사회는 이제 제4의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이 지금까지 뒤처진, 그리고 계속 인구가 줄고 살아가자는 경제 문화 속에서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기점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바로 미래 산업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데에 현대차 그룹이 9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중물을 찌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산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귀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기회 삼아서 군산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그런 중심, 큰 흐름에 자리하고 있고 세계사회의 문명사적 변동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향해 우리 모두, 우리 전북인과 군산 그리고 새만금에 있는 분들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갈 때 군산이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 군산이 전 세계에 가장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위치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관규 군산경제포럼 대표의 군산 지역 이슈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정책화해서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이슈앤 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관규
군산 경제포럼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